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은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죠.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같은 과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였는데 자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하고 수업 끝나면 집까지 바래다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당시엔 순수했어요.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제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임신이 맞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말했을 때 처음엔 당황하시더니 곧바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었는지는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책임감에서 나온 말이었을 텐데 당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신혼집도 작은 원룸이었고 그 애도 저도 아직 학생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전 딸을 낳았어요.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채로 제 품에 안겨 있는 딸을 보는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신생아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유할 때마다 아픈 건 기본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이라 서툴기만 했어요. 그 사람은 학교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바쁘다며 거의 집에 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었지만 지우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지우가 제게 미소를 보여줄 때,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을 때, 제 품에서 잠들어 있을 때는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우가 돌이 되던 해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너 요즘 너무 지쳐 보여. 한 달 정도 친정에 다녀와.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우는 어떻게 해? 아직 어린데 엄마 없이 어떻게 지내? 내가 휴학계 냈어. 한 달 동안 지우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친정에서 푹 쉬고 와.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지우와 떨어져 있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한 달만이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겠어? 지우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 나도 아빠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컷 쉬고 와. 그렇게 저는 아산에 있는 친정으로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친정 엄마의 손맛을 느끼며 따뜻한 밥을 먹고 푹신한 이불에서 밤새도록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일 지우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은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친정에서의 한 달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고 다시 지우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친정 엄마도 손녀 보고 싶다며 함께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셨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쪽지 하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어디 잠깐 나갔다가 오겠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편지를 읽어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직 아빠가 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아. 지우를 좋은 가정에 입양 보냈어. 나도 너도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지우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입양을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집안을 뒤져봤는데 지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옷도, 장난감도, 심지어 아기 침대까지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지우야, 지우야.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며 지우를 찾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정말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제가 친정에 가 있는 사이에 지우를 입양 보낸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아니, 저를 일부러 친정에 보내놓고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이 터져라 울고 또 울었어요. 친정 엄마도 저와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지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학교도 그만뒀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그럼 입양기관이라도 알아내야겠다 싶어서 전국에 있는 입양기관에 모조리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울면서 애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헤맸어요. 입양기관마다 찾아가서 사정해보고 혹시 모르니까 아동복지시설도 다 뒤져봤어요. 하지만 지우의 행방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연락했던 곳이었는데 그쪽에서도 제 사연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알아봐 주신 거예요. 혹시 따님 이름이 지우인가요? 생년월일이 언제인가요? 제가 알려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요. 미국이요? 미국 어디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양부모 쪽에서도 아이의 친부모를 찾고 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연결해 드릴까요? 그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지우도 저를 찾고 있다는 말인가요? 물론 아직 어리니까 양부모님이 찾아주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네, 네. 꼭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양부모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영어를 전혀 못해서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대화했는데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지우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지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을 받아보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던 그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 있더라고요. 파란 눈의 양부모님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양부모님은 지우에게 친부모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어리지만 지우가 이해할 나이가 되면 조금씩 이야기해서 나중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그 말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지우는 자랐고 16살이 되었을 때부터 양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조금씩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식이 좋지 않았어요. 지우가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양부모님이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우가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억지로 만나게 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지우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니. 제가 지우를 버린 게 아닌데 오히려 저도 피해자인데 지우는 그런 걸 모르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양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지우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양부모님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우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다음에 연락을 하자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지우 사진은 19살 때였어요. 그 뒤로는 정말 소식이 끊어졌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야 했어요. 가끔 밤에 지우 꿈을 꾸곤 했어요. 꿈에서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 지우가 제 품에서 웃고 있곤 했죠. 그리고 저는 계속 친정에서 지냈어요. 친정 엄마가 많이 걱정해 주셨거든요. 일도 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항상 지우 생각만 났어요. 친구들은 새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다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라고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지우만이 제 딸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지우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산송장처럼 살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은 항상 공허했어요. 웃을 때도 진짜 웃음이 아니었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친정 엄마도 그런 제가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가끔씩 지우도 이제 다 커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너도 이제 놓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어요? 제 딸인데요. 지우는 이제 31살이 되었어요.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났죠. 혹시 결혼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국민학교 동창 순이를 만났어요. 순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끔 마주치곤 했어요. 아, 맞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결혼해. 너도 청첩장 줄 테니까 꼭 와야 해. 순이는 아들 둘을 낳아서 키웠어요. 큰아들이 이제 33이고 작은 아들도 30이었죠. 항상 자식 자랑을 하는 순이를 보면 부러우면서도 마음 아팠어요. 청첩장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지우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결국 결혼식에 가기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순이가 반갑게 맞아주며 자리를 안내해줬어요.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리고 신부가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신부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우였어요. 분명히 지우였어요. 양부모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사진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 얼굴 그대로 자란 모습이었어요. 키도 크고 정말 아름답게 자라 있었어요. 지우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내 딸.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결혼하는 내 딸을 보는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지우만 바라봤어요. 신랑과 함께 서서 결혼 서약을 하는 모습, 반지를 끼우는 모습,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 내 딸이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행복한 날에 엄마인 내가 함께 있을 수 있구나. 비록 딸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저도 얼떨떨한 마음으로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 쪽에서 지우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가 저를 보는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저를 계속 보는 거예요. 혹시 저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죠. 지우가 저를 기억할 나이도 아니었고 사진을 본 적도 없을 테니까요. 지우는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다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집에 와서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이야, 며느리가 정말 예쁘더라. 며느리가 혹시 외국에서 살다 왔어? 어머, 어떻게 알았어? 미국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 왜?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지우가 맞다고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순이야, 사실 나한테 말 못한 사연이 있어. 너희 큰아들 며느리. 내 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엔 순이도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럼 정말 지우가 내 딸이라는 거야? 응. 모든 게 일치해.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는 것, 양부모가 있다는 것, 나이까지.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 정말 지우였어.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말도 안 하고. 지우가 정말 내 딸이라면 우리가 사돈이 되는 거네.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어. 혹시 지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순이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줬어요. 생년월일도 지우와 똑같았고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랐다는 것도 맞았어요. 이제 정말 확신이 섰어요. 순이야, 부탁이 있어. 지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면 지우가 놀라지 않을까? 천천히 해도 돼. 일단 지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순이는 며칠 뒤에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우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지우야, 미국 부모님은 어떠셨어? 많이 그리우시겠다.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게는 진짜 부모님 같으세요. 그럼 친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궁금하지 않아? 그 질문에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저를 버리신 거니까요. 버렸다고 생각해? 네. 어떤 상황이었든 자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전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순이가 그 말을 전해주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이야, 내가 직접 만나서 설명해야겠어. 사실을 알아야 지우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나타나면 지우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결국 순이가 중간에서 조율해주기로 했어요. 먼저 지우에게 친엄마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순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우가 만나보겠다고 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왜 자신을 버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하더라고. 드디어 지우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만나기로 한 날 정말 떨렸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친정 엄마도 함께 가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엔 지우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혼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지우의 할머니라며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한 곳은 조용한 카페였어요. 순이네 집 근처에 있는 곳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드디어 지우가 나타났어요. 지우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내 딸. 그때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멋진 여성으로 자라 있다니. 안녕하세요.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우야. 정말 반가워. 나는 내 엄마고 이분은 내 할머니셔. 친정 엄마도 지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 정말 지우 맞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랐니?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왜 버리셨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죠. 지우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 버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지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친정에 간 사연은 무엇인지,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우는 처음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찾았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찾았어. 모든 입양기관에 연락하고 너희 양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았어. 하지만 네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양부모님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지우 사진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지우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었어요. 지우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30년 동안 매일 내 생각을 했어. 그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만 친부모가 없을까? 왜 저만 이런 걸까? 매일 생각했어요.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네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었구나.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모두 나눴어요. 지우가 미국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지우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한국계 회사에서 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국 지사로 파견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한국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도 있었어요. 아마 제가 태어난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네, 남편도 한국 사람이고 회사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도 저를 찾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지우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우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지우가 임신한 거예요. 임신 기간 내내 지우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30년 동안 못해준 엄마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몸에 좋은 음식 해서 가져다 주고 병원 갈 때마다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10개월 후 지우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첫 손자였어요. 건우를 처음 안아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30년 전 지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았고 손자까지 생겼어요. 순이와는 정말 사돈이 되었고요. 물론 30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지우의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졸업 등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것은 영원히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할 수 있잖아요. 지우도 이제는 저를 정말 엄마로 받아들여줘요. 양부모님께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양부모님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지우의 양부모님을 만나뵐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제가 못해준 엄마 역할을 대신해 주신 분들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